안녕하세요. 하하123입니다. 오늘은 소울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서는 NFT 초보인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적은 보고서이고요. 언제나 스스로 분석을 하시는데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아트에 대한 부분은 취향에 따라서 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부분이니까 적당히 흘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도 NFT 전체 시장이 불리시한지 베어리시한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닥 가격은 다르게 형성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유명하고 인기 있는 프로젝트여도 민팅 당일에 어떤 컨트랙트 이슈가 터져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반대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는 어떠한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고, 성공한 프로젝트도 서서히 침몰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분간은 프로젝트, 민팅 전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주로 찍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께서 2차 마켓에 이미 올라와 있는, 즉 민팅이 끝난 프로젝트 중에서 지금 구매를 하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컨텐츠를 찍어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해당 플레이는 디젠 플레이라고도 불리는데, 해당 사항은 제가 아직 많이 해보지 않아서 이게 성공적일지 아닐지 저 스스로도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추후에는 그런 컨텐츠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제 몸이 하나이니까 모든 프로젝트들을 제가 AMA를 전부 참여를 해서 여기 파운더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프로젝트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멤버들의 어떤 요구에 대한 답변의 태도가 어떠한지 등을 전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드맵이 부실한 것 같다, 뭐 평범한 것 같다,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뭐 부실한 경우에 얼마든지 커뮤니티의 구성원들과 함께해서 해당 프로젝트들을 잘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저보다 잘 아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 그러한 의견을 하나하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욱 건강한 프로젝트 분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문서를 읽어주셔서, 그리고 혹은 제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울즈에 대한 분석을 들어가 보면, 일단 총 발행 물량 개수는 7,777개이고 트위터는 제가 이 문서를 작성하던 시점에 14만 명 가까이 되고 디스코드 인원은 16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트위터는 2021년 12월에 개설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첫 게시글을 확인을 해보니까 12월 24일에 첫 트위터 글이 올라왔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는 트위터가 개설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코드도 첫 공지 일자가 1월 15일이니까 오늘부로 거의 딱 한 달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더치 옥션 퍼블릭 세일 먼저, 그리고 나서 어센디드 민트, 그 다음에 컬렉티드 소울즈 민팅이고요. 이제 어센디드 민트는 한 개씩 민팅이 가능하고 컬렉티드 소울즈는 2개씩 민팅이 가능합니다. 이제 화이트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0.2 이더리움에 이제 해당 시점에 민팅이 가능하시고, 이 화이트 리스트 민팅 이전에 더치 옥션으로 퍼블릭이 먼저 풀립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으로 풀리는 물량과 화이트 리스트 대상자들이 민팅하는 비율이 대략 1대2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이트 리스트를 얻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려야겠지만 이미 화이트 리스트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닉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가 4장만 가져와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제 취향이고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제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내려가면서 이 콜라보레이션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봤는데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매지너리 원스, 그 다음에 최근 하이비 좀 많이 붙어있는 버니버디스, 그 다음에 이미 민팅이 끝난 디 아더 사이드, 토스라고도 불리죠.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요. 알리엔 히스 프렌즈는 슈퍼노멀과도 협업이 한번 진행이 됐었고 중국에서 조금 유명한 프로젝트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라이브즈 오브 아스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제가 한번 영상에서 소개한 적도 있죠. 지금은 가격이 거의 민팅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애니메이션 메타가 지금 한물 가고 있다는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신호로 보이고요. 드림랜드 제네시스도 많은 분들께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터치 인 JP, 뭐 재팬인 것 같은데요. 요런 회사 혹은 기업이랑도 어떤 콜라보를 한 것 같고요. 데피나 파이낸스라고 제가 눈을 의심을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P2E를 투자하던 시점에 봤었던 데피나라는 어떤 게임이 있는데요. 토큰 가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인에서 받고 저는 이 시점쯤에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현재는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피나라는 게임은 이 정도의 기대를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터치인이라는 곳도 트위터와 그 디스코드 어나운스먼트를 통해서 봤는데요. 보면은 조회수가 772회이고 지금 이 터치인의 구독자가 4명인 걸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 터치인을 눌러보면 아무 영상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 772명이 아무래도 소울즈와 관련된 어떤 인원들이 시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 중에서 일본인 분들이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1000회도 안 된다라는 것은 약간 저는 레드 플래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로드맵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주요 부분만 가져와 봤는데 어떤 프로젝트든 내세우는 멀천다이즈가 있고요. 라멘샵에서 준비된 DC가 어떤 셋업 역할을 해서 제네시스 2 소울즈 NFT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울즈 NFT 볼트, 즉 금고를 운영할 거라고 하고요. 메타버스에 세워진 소울즈 라멘샵에 애니메이션 갤러리를 구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소울즈 버전 2 NFT는 마찬가지로 7777개가 발행될 것이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플레이 가능한 3D 캐릭터를 발행할 거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DJ를 섭외하여 메타버스 파티를 할 것이다. P2E 애니메이션 게임을 만들 것이고 in real life 이벤트를 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제네시스 2 소울즈 NFT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플레이 가능한 3D 캐릭터는 어떻게 생길지, 이 애니메이션 게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가 저는 조금 궁금한데요. 이 문서를 처음 만들 때까지만 해도 3D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한 감이 없었는데 오늘 마침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요렇게 생긴 캐릭터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퀄리티가 저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한번 남겨보자면 파운더 3명의 얼굴이 모두 공개가 되어 있고 실존 인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내세우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파운더 3명의 트위터를 제가 첫 번째 게시글부터 쭉 읽어보니까 세 사람이 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3명 모두 2021년 7월, 8월쯤부터 NFT라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 리트윗 내역들이 나오니까 그 시점을 체크를 해봤는데 전부 다 2021년 7, 8월쯤에 NFT를 시작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코인 투자를 위주로 하던 사람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러그 경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얼핏 들었었는데 AMA에서 이에 대한 해명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해당 사항은 제가 직접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운더 3명이 트위터가 뭐 예전부터 개설이 돼 있었고 실존하는 인물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뭐 사업가이다 혹은 개발자이다 라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게 있어서 하나의 레드 플래그로 보이고요. 물론 얼굴을 아예 공개하지 않은 것보단 낫겠지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인 아티스트로 보이는 나우루라는 트위터 계정은 2018년 9월에 생성이 됐습니다. 나우루라고 있는 게 나루오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루오. 네, 근데 이 계정은 2018년 9월에 개설이 됐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아트들을 올려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내리다간 조금 이상한 그런 아트가 있는 것 같아서 더 내리지는 제가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메인 아티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아티스트로 보이는 스노우 진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노우 진저가 있는데 이 트위터는 2022년 1월에 개설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외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티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고 신뢰가 좀 가지 않습니다. 이 나루오랑 스노우 진저 두 사람 모두 어떤 얼굴이 밝혀져 있다든지 유튜브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꺼림칙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울즈 공식 사이트를 가보면 쭉쭉 내려보면 세 사람의 얼굴은 독싱이 돼 있고요. 이 커뮤니티 매니지먼트라고 써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사진이 실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트팀에서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나루오와 스노우 진저는 트위터라도 개설이 되어 있는데 블록체인 디벨로퍼라고 적혀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이 사람이 모세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어떤 스택을 갖고 있는지, 뭐 풀스택 엔지니어인지 뭔지 어떤 경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니즈 갱즈라는 프로젝트에서도 민팅 당일에 컨트랙트 이슈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많이 야기됐었죠. 그래서 소울즈가 같은 전철을 밟는 건 아닐지 하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니메 메타에서 현재 라이브즈 오브 아스나는 민팅가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고 리리수도 이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022년 2월 15일 새벽 3시에 민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0.14 이더리움 거의 그 정도에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울즈, 이더리얼, 애니메 메타버스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는 이더리얼을 어떤 리뷰를 했었죠. 근데 소울즈와 이더리얼 둘 다 저는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 뭐 하나 더 덧붙이면 애니메 메타버스까지 포함해서 이 세 명이 어떤 플로어 프라이스를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애니메 메타는 이제 끝났다 아니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해왔던 소울즈에 대한 사항으로 인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팅 일정은 1이더리움에서 시작하는 더치 옥션 방식인데 이 더치 옥션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을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1이더리움에서 완판이 될지 아니면 어디까지 0.6이더리움에서 떨어질지 어떨지 잘 모르겠고요. 분명한 건 화이트리스트를 가진 사람들은 퍼블릭 민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추이를 보고 형성되어 있는 바닷가를 보고 오픈시 가격을 보고 어떤 민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분들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차하면 민팅을 안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치IN이라는 곳과 파트너를 맺었는데 이런 상태고요. 화이트리스트를 얻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과연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느냐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모두가 오브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화이트리스트를 따기 되게 어렵고 채팅을 굉장히 많이 쳐야 되고 이벤트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나름 커뮤니티 멤버들끼리 어떤 끈끈함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팬이 많이 형성이 되었다면 팬심으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잘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최근에 갈리버스라는 어떤 그 메타이글 그 독수리가 어떤 캐릭터인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거는 막판에 그 디스코드 55레벨인가 60레벨인가 뭐 50레벨인가 아무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레벨을 달성을 해야 화이트리스트를 얻을 수 있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의 민팅 가격, 화이트리스트 민팅 가격이 0.25 이더리움이었나 0.3 이더리움이었는데 지금 간신히 0.6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얻었었던 갈리버스 또한 지금 3배도 간신히 될까 말까 거의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소울즈의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소울즈에 대한 제 분석이었고요. 제가 너무 레드 플래그 이야기를 하니까 쟤는 화이트리스트가 없는데 저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일단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일단은 민팅을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민팅을 하더라도 이걸 오래 들고 갈 자신은 없습니다. 그 민팅 전후로 어떤 빅 어나운스먼트가 있어서 저로 하여금 어떤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홀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트위터 콜라보레이션 리스트는 솔직히 조금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의견이었고요. 이와 별개로 소울즈 제가 처음 디스코드 방에 들어갔을 때 계시던 한국방 멤버분들께서 굉장히 친절하셨고 굉장히 인사도 잘 해주셨고 대화도 많이 이루어졌었던 기억이 있어서 소울즈 커뮤니티 한국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저는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은 다들 오브 어떻게 얻냐라는 것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계셨고 어떤 대화는 거의 잘 안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을 잘 안 비춰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가 소울즈 분석이었고요. 분석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하고 소울즈에 대한 제 의견을 담은 문서 그리고 유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